무슨 형을 써야 될까? 표준형, 절편형, 표준형이 이길까? 절편형이 이길까? 자,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형이에요. 그럼 얘기해봐. 선생님 표준형을 쓰려면 꼭지점의 좌표 알아야 되잖아요. y좌표는 마이너스이면 x좌표는 뭘까요? x좌표를 알아야지 표준형 쓸 수 있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3.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하나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 4,0을 절편형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림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2차 포물선이 있어요. 2차 포물선은 항상 대칭형 구조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뭐를 주고 있어요? 2,0과 4,0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꼭지점의 x좌표는 2와 사이에 중점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3, 요게 마이너스이구나 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얘뿐만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거야. 요런 경우도 되게 쉽지만요.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가 같은 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7 그리고 여기에 5,7 이런 걸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줘도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마이너스 3과 5의 중점인 몇? 1. 이걸 구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 y좌표가 같은 두 점이 주어지며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대칭성 이용 요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y좌표가 같은 두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 구할 수 있다. 대칭성 이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얘는 점 중에서도 되게 쉬운 점을 준 건데 가끔씩은요 보이지 않게 하려고 0이 아닌 7 이렇게 다른 점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y좌표 두 개가 같은 점은 뭘 나타내는 거다? 꼭지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을 표준형의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꼭지점 몇 콤마 몇이다. 시작! 3,-2다. 그러므로 y는 a의 x-3의 제곱.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제 뭐 구해야 돼? a 구해야 되지. a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2,0 대입할래? 4,0 대입할래? 어느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할까? 4,0. 왜? 4 빼기 3. 1.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4,0 대입하면 0은 a 곱하기 4 빼기 3 1의 제곱 t 안 나죠? 마이너스 2다. 그러므로 a는 2다. 그러므로 최종 답 내면 표준형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2배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2차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 예, 필기할 필요 없어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2차 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다가 는 0 하나만 붙여버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다가 는 y만 붙여버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은 2차 함수가 아니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도대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얘는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배우시오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즉 중학교 때는 2차 함수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야, 우리가 배운 방정식하고 함수 이게 무슨 관계야? 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상황적으로 막 미지수도 들어있고 이래서 방정식 자체가 안 풀리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네? 그러면 그래프라는 것은 위에 가까운 개념이야? 아래 가까운 개념이야? 아래 가까운 개념이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구하기 힘들었던 대수학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이 방정식의 그날 기하학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 아이디어를 갖는 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방정식과 그래프가 까놓고 말하면 뭐라고? 함수. 자, 그래프가 까놓고 말하면 뭐라고? 여기에서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야, 방정식하고 이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자, 이제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x는 4라는 식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2x는 4. 1차 식이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근을 구하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근 구하면 뭐 나오는데요? x는 2 이렇게 구했어요. 얘는 되게 쉬워. 그래서 저거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상관없어.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해석을 해볼 거예요. 왜? 쉬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어려운 것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2x는 4를 그림으로 바꿀 거야. 자, 그림으로 바꾸려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면요. y는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좌변에 y는을 붙여서 이렇게 y는 2x라는 빨간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고요. 우변에도 y는을 붙여서 y는 4라는 이런 파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즉 빨갱이하고 파랭이를 그려볼 거예요. 자, y는 2x 그릴 겁니다. y절편이 몇이에요? y는 2x, y절편은 0. 그리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변화할 때 y축 방향으로 2만큼 변화한다는 얘기이므로 요렇게 빨간색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우리는 요런 빨간색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바로 y는 2x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y는 4를 그릴 거예요. 한번 너희들이 개형 그려봐. y는 4, 허공 중에 한번 개형 그려보세요. y는 4 그래프 어떤 그림이야? y는 4. 예. 자,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손 드세요. 손 드시고요. 자,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숫자. 전부 이런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x는 3 어떻게 그릴 거야? x는 3 이렇게 그리는 거야. x는 2, x는 1, x는 숫자 전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므로 y는 4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1, 2, 3, 4 요 4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면 요게 바로 y는 4가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지금 뭘 그렸냐면 1차 함수와 상수함수를 그린 거야. 자, 1차 함수와 상수함수를 딱 그렸더니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와, 교점이 생기네. 이 교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실근의 개수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이 1차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생긴다? 하나가 생긴다. 그런데 요 교점의 좌표 한번 불러보세요. y좌표는 항상 몇이야? 4야. y자리 4 놓으면 x좌표 몇 나옵니까? 2야.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 뭐래? 2래. 와닿는 게 있지? 아,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의 개수가 그 실근의 개수인데 그 실근의 그 교점의 무슨 좌표값? x좌표 값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2x는 4다 라는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y는 2x라는 그림도 그려보고 y는 4라는 그림도 그려봤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일명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값. x좌표값. 이것이 바로 근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근이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함수학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작!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하고 또 어떤 그래프? y는 0. y는 0은 무슨 축이야? x축이에요. 자,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값. 요것이 바로 근이다. 만나는 어디 갔냐? 만나는 점의 x좌표값. 요것이 바로 근이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자, 요 두 번째. 이제 더 일반화시켜서 fx는 gx. 즉 좌변에도 막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고 우변에도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요. 요 두 그래프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시작! y는 fx도 그려보고 y는 gx도 그려봤을 때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값. 요것이 바로 실근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하나만 또 정리하고 갈게요. 조금 더 여러분 마음 깊이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이런 개념이 나와 있어. 자,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2x는 4라는 식이 있지? 얘를 선생님이 이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에서요. 2x-4는 0이라고 바꿔놓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요 옆쪽에 필기해 놓으세요. y는 2x-4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y는 0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는 2x-4라는 그림은 y절편이 몇입니까? y절편 몇이에요? 마이너스 4인 요런 점이지. 기울기는 몇입니까? 2야. 즉 x절편이 2가 될 거예요. x절편이 2가 될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런 빨간색 그림이 나올 거고요. y는 0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x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교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2,0이지요. 자, 이항을 해도 x좌표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항을 해도 근이 되는 x좌표 값에는 변함이 없다. 이항을 해도 근이 되는 x좌표 값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밑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을 해도 근이 되는 x좌표 값에는 변함이 없다. 이항을 해도 근이 되는 x좌표 값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항을 해도 근이 되는 x 좌표값에는 변함이 없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이런 식 뭐라고 불러? 이 식은 뭐다?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얘를 함수학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얘기는 y는을 붙여서 빨간색 그래프를 하나 만들고 y는을 붙여서 파란색 그래프를 하나 만든다라는 건데요. 자, y는 0. 이거 무슨 축입니까? x축이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이 x축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개형은 딱 6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위로 볼록인 상태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딱 6가지 그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그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얘 봤다?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림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그 얘기는 저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란 얘기구나. 그런데 여기에도 실근이 몇 개 보입니까? 2개 보이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예요. 자, 여기에는 와우, 실근이 꼴랑 하나밖에 없네? 무슨 상황일까?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상황이에요. 중군이다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이에요. 그런데 얘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눈으로 보이는 실근이 없단 얘기야. 아, 2차 방정식은 중군이든 서로 다른 근이든 근이 항상 기본적으로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근이 안 보여요. 이 얘기는 실근이 없단 얘기야.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면 허근인 거야. 보이지 않으면. 그러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읽고요. 이건 이런 개념으로 풀어야 돼 라고 개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무슨 개념이 보여? 그래, 4분의 D가 어째? X축에 접하면 4분의 D는 X축에 접할 때. 자, 우리 위에 배웠잖아.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하면 판별식 D는 0이다. 아니요, X축에 접하는 그림 위에서 봐봐. 접하는 경우는 판별식 D는 항상 몇이에요? 0이다요. 그리고 또 개념 하나 더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 그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보이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무슨 개념이다?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무엇에 대한 항등식입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은 누구를 죽인다? K를 죽인다. 자,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는 거라고 가르쳤어?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등식을 만들어 놓고 K를 죽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결국 X축이라는 것은요, Y는 0이라는 식이에요. 맞습니까? X축은 Y는 0이야. 판별식이라는 이론은 원래는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의 개념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이 2개의 함수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돼. 역으로. 아까는 방정식을 함수로 만들었지. 이제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돼? y는 없애서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듭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놓고 판별식 써보려고 했는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무슨 공식 써도 된다? 4분의 d 공식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b-의 제곱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c자리에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가 나와 있는데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죽여버려야 되는 k랑 k제곱이 막 집안에 들어가 있지? 야, 집안에 있으면 못 죽여. 우선 집 밖으로 끌어내자. 집 밖으로 끌어내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나와서 봤더니 k제곱은 지가 알아서 죽네. 자, 이제 여기저기 널려있는 K에게 얘기를 해야지. 야, 길 가는 너희를 막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 아우슈비츠 탄광으로 몰아놓고 죽이게 가자! 저 모아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K를 포함한 식에서 K만 빼버립니다. 그럼 2a-2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K를 몰아넣었죠. 자, 이제 이 난리를 치는 무슨 수가 들어가건 고요히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K를 없애기 위해서 K 옆에 곱해진 이 녀석이 항상 무슨 숫자가 되어야만 한다? 0이 되어야만 한다예요. 그러므로 A는 몇 나옵니까? 1. A가 1일 때 B는 몇 나옵니까? B는 이 식을 만족시켜야 되지? 자, B는 몇 나오겠습니까? 1.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2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 녹아있는 개념을요,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은 7페이지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7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요 개념을 배운 거예요. 2차와 X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맞습니까? 이제 조금 개념이 어려워져서 2차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다 라는 거예요. 되겠죠? 개념이 약간 더 어려워진 거야. 자, 이거 좀 줄여놓고 얘기할까? 오, 다 차네요. 자, 그러면 요 표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와 1차의 관계는 딱 세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차와 1차라는 함수의 관계인데도요, 얘를 역으로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게 요 단원에서 배우는 목표야. 자,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얘는 실근이 몇 개가 생기는 경우야? 지금 2개가 생기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오, 2차와 1차의 관계인데 결론은 2차식이라는 건데 실근이 하나네. 판별식 D는 0이다요. 와, 얘는 실근 자체가 아예 없구나.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2차와 1차의 관계라는 건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사이의 관계야. 그런데 얘도 함수 얘도 함수인데 판별식 D의 이론은 사실은 방정식 이론이야? 함수 이론이야? 방정식 이론이에요. 오씨, 이 함수를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y를 소거한 후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야 돼? 요 식에서 y 소거하려면 등치법이라는 개념을 쓰셔야 돼요. 등치법. 예, 같을 등 값이지. 여기서 봤더니 이 식과 이 식은 y는 y가 같대?
그러므로 y는 같다는 건 이 뒤에 있는 것끼리 같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y를 소거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야겠다예요. 자, 그런데 판별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혹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줘야 돼. 근데 은영이가 안 나왔지? 만들어줍니다. 넘겨요.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c 마이너스 n은 0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판별식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 B, C라고 부르는 거야. 요 A, B, C가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판별식의 A, B, C는 요 자리 2차의 계수, 1차의 계수, 상수의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을 가지고 다른 A, B, C야. 이것도 헷갈릴라. 다른 A, B, C입니다. 얘를 가지고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씨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ABC는 빨간색 글씨의 ABC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뭐라고 채워 넣어야 돼? 뭐라고 쓸 거야? 시작!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만 판별식 D는 0을 쓸 수 있어.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세 개의 포물선 중 하나만이 x축과 공유점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선 x축과 공유점을 갖는 경우를 모두 구해볼 거야. x축과 공유점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공유점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한 점에서 만나도 된다예요. 자, x축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존재하는 거야? 시작! y는 0이 존재하는 거야. y는 0, y는 0이 존재하는데 나는 판별식을 쓰려면 함수식이 필요하다, 방정식이 필요하다,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꾼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는 0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를 쓸 겁니다. 자, 가만히 봤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4분의 D 공식 쓸 수 있겠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이상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얘는 A에 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선생님이 부등식 좀 설명드렸었죠. 방정식 할 때. 자, 다시 복습하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가 안 되면 2. 근의 공식. 자, 부등식이 항상 방정식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렇게 3단계까지 나가요. 요건 부등식에서 배울 내용이야. 근데 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도 부등식이 종종 출제되는데 수준은 딱 근의 공식도 안 나와요. 그냥 어디까지? 인수분해 되는 수준까지 나옵니다. 이 녀석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합차 공식입니다. a-2,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면 0보다 크구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0 이하다 라고 그러면 조그마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0 이하이므로 그림을 그리면 바깥으로 나가죠. 자,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a는 2 이상이다 이런 결론을 하나 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녀석도 4분의 D 공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A, C
그래서 플러스 3a 이렇게 됐네.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인수분해합니다. 공통인수